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LA 산불 참사 현장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변이 모두 잿더미로 변해가는 가운데 오직 한 곳만이 기적적으로 무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불가사의한 장면을 목격한 CNN 기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재난 담당 특파원 엘리자베스 그레이입니다. 사실 저에게 이번 LA 산불 취재는 일종의 벼랑 끝이었어요. 3년 전 한국 기업에 대한 오보 사건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강등 위기에 놓였거든요. 동료들의 신뢰를 잃고 좌절하던 제게 상사가 내민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 취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CNN의 간판 기자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의료계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탐사 보도로 이름을 날렸죠. 그러던 중 한국의 대형 제약회사를 취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대형 제약회사 임상시험 조작 의혹에 대한 내부 고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의료계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였기에 저는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한국 의료계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특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해당 제약회사와 책임자인 김준호 박사를 중심으로 의료진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지적했고 이어진 후속 보도를 통해 한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보도 한 달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신뢰했던 내부 고발 자료가 치밀하게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복수의 취재원 확보와 관련 자료, 교차 검증 등 기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했지만 결과적으로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의료진들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제약회사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 역시 기자로서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 후로 현장 취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3년 동안 저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나름의 억울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수집한 여러 증거와 증언들이 모두 일치했고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내부 고발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마치 제가 누군가의 술수에 노란한 희생양이 된 것만 같아 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계속 괴롭혔고 그 과정에서 김 박사를 비롯한 한국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과 편견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편집장이 갑자기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LA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어. 현장이 너무 위험해서 다들 취재를 꺼리고 있는데. 편집장의 깊은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스쳤기 때문이에요. 위험한 현장 취재였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이번 취재가 제 언론인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잃어버린 저널리스트로서의 진정성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LA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서 과거의 그림자 같은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저는 LA로 향했고 LA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으니까요. 산불은 이미 최악의 단계로 치달은 상황이었어요. 강풍을 타고 시속 50km의 속도로 번지는 불길은 순식간에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미 27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실종된 상태였으며 20만 명 이상이 대피한 상황이었죠.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번 LA 산불은 12,0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탄 면적이 164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서울의 4분의 1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NN의 재난 전문가는 지난 100년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어떤 산불보다도 큰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만 15,000명, 동원된 소방 차량과 헬기가 2,000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진압에도 불구하고 앤서니 홉킨스, 멜 깁슨과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 둘 불길에 삼켜지는 광경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저택들도 이 무자비한 불길 앞에서는 한낱 장난감 집에 불과했죠. 도시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경적을 울리며 이동하고 있었고, 붉게 물든 하늘 아래는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유소는 가스 폭발 위험으로 모두 폐쇄되었고, 대피소로 향하는 도로에는 수백 대의 차량이 혼란스럽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은 간신히 구조된 반려동물을 안고 맨발로 대피소로 뛰어가고 있었고, 어떤 부모는 울부짖는 아이를 달래며 집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공기는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끝없이 이어진 사이렌 소리와 울부짖는 사람들까지. LA는 완전히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확산되는 건 공포였어요. 대피소에서 만난 한 노부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집이,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들의 눈물 속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깊은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불길 속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는 특이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와중에 단 한 곳만이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불길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한인 응급의료센터였습니다. 건물 외벽은 그 흐름으로 검게 변해 있었지만 마치 요새처럼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요. 3년 전 그 사건 이후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터라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맹렬한 불길 속에서도 이 건물만큼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방화벽이라도 둘러진 듯 멀쩡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다른 병원들이 이미 의료 시스템 마비로 혼란에 빠진 상황이었지만 이곳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으로 환자들을 분류하고 있었고, 벽면의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의료진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삼성과 네이버의 최첨단 AI 기술이 접목되어 있었어요. 특히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의 5G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벤치마킹을 요청해올 정도라고 했죠. 한국의 의료 IT 기술은 이미 미국을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레이 씨, 익숙한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김준호 박사였어요. 3년 전 제가 의료사고의 주범이라고 맹비난했던 바로 그 의사 말입니다. 지금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박사는 그 말만을 남기고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사이로 사라졌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당연히 저를 알아보고 취재를 거부하거나 내쫓을 줄 알았는데 그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의연한 태도로 대하는 그의 모습에 제 마음 한켠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건물에 대한 취재를 이어나갔어요. 불사조도 아니고 어떻게 이 건물만 멀쩡한 걸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지자 한 관계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건물이 살아남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992년 LA 폭동의 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설계된 거죠. 한국인들은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평소에 대비해서 온다는 것을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건물은 사실 LA 폭동의 상처를 교훈 삼아 만들어진 작은 요새였습니다. 내화성이 뛰어난 특수 콘크리트로 지어진 외벽, 불길의 확산을 저지하도록 설계된 구조, 이중 단열재와 자동 방화문 시스템, 그리고 옥상의 대형 물탱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도 결국 사람이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의미가 있죠. 관계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매달 대피 훈련을 하고 모든 시설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뛰어난 기술력도 인상적이었지만 그것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낸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더욱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맹렬한 불길 앞에서도 의연히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서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준비해왔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재난 상황에 맞는 대응 체계를 미리 갖추고 훈련해왔습니다. 옆에 있던 한 의료진이 설명했어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은 마치 완벽한 무용수들의 군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 분류부터 치료, 후송까지 모든 과정이 일사불란했고 태블릿 PC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정보들은 이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는 김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3년 전 제가 보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사실 그때 일이 있고 나서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김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 데이터 관리부터 응급 상황 대응까지 한국의 의료진, IT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죠. 그때였어요. 밖에서 들려온 큰 폭발음에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의료진들의 움직임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산소 포화도 80% 이하 환자, 우선 이송. 중증 화상 환자 입구로 이동 중. 추가 산소 호흡기 3층으로. 간단한 구령만으로도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졌고 환자들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의료 시스템이란 화려한 시설이나 최첨단 장비가 아닌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이런 체계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인들의 끈끈한 공동체 정신이었어요. 폭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변 한인 식당들은 따뜻한 음식을 보내왔고 약국들은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교회와 사찰은 즉시 임시 대피소로 변모했고 자원봉사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피해자들을 돌보았어요. 응급치료센터 2층의 24시간 상황실은 마치 작은 정부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화재 상황이 한글과 영어로 표시되었고 젊은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전화를 받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창고의 모든 구호물품에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어 재고 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92년 LA 폭동 때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관계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서로를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밤 열리는 자원봉사자 회의는 이들의 헌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하루의 활동을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매뉴얼을 수정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이는 다음 날에 더 나은 구호 활동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특히 군대에서 배운 완벽한 지휘 체계가 빛을 발했습니다. 지휘 통제실에서는 예비역 장교 출신들이 마치 작전 상황실처럼 체계적으로 상황을 관리했고 통신병 출신들은 무전기로 실시간 소통망을 구축했죠.
한국 군대의 철저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LA 한복판에서 재현된 겁니다. 미국 소방당국 관계자는 조직력이 마치 특수부대원들 같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하지만 희망찬 한인 응급의료센터 밖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고 사람들의 가슴에는 깊은 절망과 상실감이 자리 잡았어요. 특히 밤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둠은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켰고 그 속에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의 한복판에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었어요. 대피소동의 혼란을 틈타 약탈과 강도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기 시작했고 충격적이게도 일부는 고의로 방화를 저지르는 모습까지 목격되었죠. 불안과 공포가 인간성을 잠식해가는 듯 했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도 펼쳐졌습니다. 한 SNS 인플루언서가 불타는 집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어요.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개념을 넘어선 충격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인들에게 집이란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미신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족의 영혼과 역사가 깃들어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던 집이나 처음 장만한 보금자리에서 평생을 보내려 하는 이들이 많아요. 집이 불타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잃는 것이 아닌 한 가족의 정체성과 역사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순간에 남의 집 앞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인간성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었죠. 현실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LA 산불 이후 보험 시장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이 앞다퉈 신규 가입과 갱신을 거부하고 있었고 이번 산불로 예상되는 보험금 지급액은 무려 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도산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에요. 많은 주민들이 주정부 지원 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지급액이 재보험 보장 한도를 초과하면 결국 민간 보험사들이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요 보험사들은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주정부는 고위험 지역 내 주택의 85%의 보험 제공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번 참사로 인해 그 실효성마저 의문시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어요. 한 이재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어요. 이제는 복구할 엄두조차 나지 않아요. 또 다른 주민은 겨우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요. 당장 머물 곳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라며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이 목격되었어요. 일부 중국계 커뮤니티에서는 10만 개의 마스크를 기부했다며 허위 선전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커뮤니티에서 기부한 것을 허위 보도한 것이었고 오히려 재난 상황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구호물품 배분소에서는 이재민을 사칭하여 물품을 횡령하고 되파는 중국인 일당이 적발되어 큰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는 이재민들의 공포심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일부 무슬림들은 LA 산불이 신의 저주이고 미국이 벌을 받고 있는 거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롱하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불길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재와 함께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절망과 혼란, 그리고 인간성의 추락까지. 재난이 드러낸 참혹함은 물리적 피해를 넘어섰습니다. 오히려 불길에 휩싸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야말로 가장 오래도록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반면 코리아타운에서는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광경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80대 할머니는 밤새도록 정성스레 닭죽을 끓여 지친 소방관들에게 건네셨어요. 우리 아들 같은 분들이 고생이 많다며
떨리는 손으로 건네신 그 따뜻한 죽 한 그릇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불길을 감시하며 이웃집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는 한인 청년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청년들이 매일 밤 순찰을 돌면서도 피난 온 어르신들의 안부를 꼭 살피고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고생해서 이뤄놓은 게 이 코리아타운이에요. 어르신들 재산을 지키는 건 우리 젊은이들의 의무죠. 이런 청년들의 모습에 미국 언론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웃을 향한 책임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라는 그들의 말에서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가슴을 울린 것은 한 한인 봉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이 화재 위험 구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소에서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 집도 걱정되지만 지금 이곳에는 저보다 더 절실한 분들이 계시니까요. 92년 LA 폭동 때처럼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와야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아 더욱 단단해진 공동체, 거기에 새로운 희망을 더하는 젊은 세대들의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LA 폭동의 기억은 단순한 상처가 아닌 더 강한 연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어 있었어요. 한인들의 이러한 모범적인 행동은 마치 물결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다른 커뮤니티들도 하나둘씩 구호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점차 더 큰 연대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인 사회가 보여준 포용력이었어요. 부유한 백인 가족이든 국적을 알 수 없을 만큼 남루한 차림의 사람들이든 흑인이든 그들은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냈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냐고요? 한 젊은 봉사자가 제 질문에 답했어요. 6.25 한국전쟁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혀 모르는 미국인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저희는 그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에서 가슴 벅찬 울림이 느껴졌어요. 때를 이어 흐르는 연대의 정신, 낯선 이도 내 식구처럼 아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코리아타운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밝힐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았어요. 우리에겐 포기란 없습니다. 서로 돕고 위로하며 꼭 함께 이겨내야죠. 이 우렁찬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LA 코리아타운의 진정한 저력을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긴급구호 물자를 나르느라 분주한 발걸음, 지친 이재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의 말들, 먼지와 재로 뒤덮인 거리 곳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꽃들. 그곳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닌 좌절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마법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다움의 가치였습니다. LA 코리아타운은 재난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연대의 힘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어요. 취재 마지막 날, 저는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어 한인 응급치료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문득 김 박사와 그때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김 박사를 만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그때 제 보도로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했습니다. 충분한 확인도 없이 섣부른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 박사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웃으며 저를 안심시켰죠. 사실 그레이 씨, 당신의 보도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개선이 필요했죠. 오히려 그 지적 덕분에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김 박사의 너그러운 말에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피상적인 사실만 쫓으며 본질을 볼 줄 모르는 안일함에 젖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김 박사가 내민 서류 뭉치에는 그때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그들은 신약 개발을 위해 고위험 치료법 실험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비록 그 실험은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과는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어주었죠. 김 박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실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것이었어요. 이 깨달음은 앞으로의 제 기자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LA에서의 마지막 취재를 마치고 LA를 떠나며 이 모든 경험이 제 삶에도 커다란 울림으로 남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 한국인들이 품고 있던 그 소중한 가치를 이제는 제 가슴에도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제 LA 취재 보도가 나간 후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전국이 들썩이기라도 한 듯 각계각층에서 뜨거운 찬사가 쏟아졌죠. CDC와 FEMA 같은 재난관리기관에선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 체계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섰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그들의 첨단 디지털 시스템에 열광했어요. 이내 LA 한인들의 놀라운 저력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사회가 이룬 기적, 연대가 만든 희망의 빛. 세계 유수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찬사에 한인들의 노하우를 배우려는 이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인들이 보여준 위기관리 시스템은 미국 재난관리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 극찬했고 BBC는 한인들의 공동체 정신이 LA를 구했다는 특집 다큐까지 제작했습니다. 심지어 타임지는 미국이 배워야 할 한국식 재난관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실었죠. 심지어 LA 코리아타운을 세계 방제 교육의 성지로 삼자는 국제적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K방역에 이어 K방제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세간의 극찬 속에서도 LA 한인들은 그저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당연한 일이었다는 듯 수줍게 웃는 그들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뭉클함이 올라왔어요. 연대와 상생, 그것은 그들에겐 특별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인들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든 삶의 자세였던 거죠. 그로부터 얼마 후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김 박사님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재난의료 컨퍼런스에서 이번 취재 경험을 꼭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그레이 씨야말로 가장 적합한 분이에요. 처음엔 제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참된 저널리스트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은 물론 그 속에 담긴 감동과 교훈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서 그레이 씨는 이번 취재를 통해 그걸 훌륭히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해요. 바로 다음 주면 한국으로 떠납니다. 이번에는 냉소적 시선이 아닌 진정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의료 현장을 만나려고 합니다. 거기서 알게 될 감동의 순간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은 LA 한인 사회가 품은 아름다운 연대의 정신을 널리 전하고 싶었던 그레이 씨의 특별한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곧 한국행을 앞둔 그레이 씨에게 댓글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모두 건강하세요.